어쨌든 우리가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싶은가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이 시장에서는 AI로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고, 그럼 시간을 효과적으로 뭔가 혁신하는 데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자동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점은 이거를 쓸 줄을 모르면은 나는 더 한정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거 오늘 보시는 분들이 API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은 좋다. 예, 저는 제가 직접 절대 안 짭니다. 이거 짜는 것도 무조건 챗GPT랑 클로드한테 시키세요. 이거 직접 짜고 있으면 진짜 그거는 하면 안 돼.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에 욕심이 있고 자기 비즈니스가 뭔가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자동화를 바로 배우셔서 바로 도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지금 AI가 AI끼리 추론을 하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시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 샘 알트먼이 말하는 1단계는 이미 끝났고 이제 2단계 뭐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고민인 게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100% AI 자동화로 사는 법, 컨텐츠 자동화기라는 주제로 유튜브 채널 컴턴 점프 클럽을 운영 중이신 정상록님과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록님 함께 진행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퀀텀 점프 클럽 대표 정상록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메이크 자동화 특집편에서 촬영 이후로 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또 뵙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좀 최근에 또 컨텐츠로 그 메이크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해 주시고 계셔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퀀텀 점프 클럽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상록이고요. 저희 퀀텀 점프 클럽은 AI 자동화를 주로 다루고 있는 이제 컨텐츠 자동화, 뭐 아니면 업무 자동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들을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에이전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앰버서더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동화 프리미엄 시나리오를 이제 무제한 제공하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제 좀 더 AI 자동화를 쉽게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구독형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메이크 자동화를 조금 더 다루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네. 처음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 접근성을 좀 더 쉽게 이제 배움으로써 그걸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자동화 시나리오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좀 큰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 자동화해주는 맞춤형 자동화 설계까지 그런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흥미, 그리고 두 번째 이 직업의 유망성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한국에서는 IT가 굉장히 좋다. IT가 좋다. 그럼 IT에서 지금 뭐가 제일 핫한가를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있었고, 그럼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배워야 되지? 이제 봤더니 이제 개발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배워야 되는데, 개발에 이제 C 언어부터 이제 뭐 서버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쫙 이어져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들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C 언어를 배울 필요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웹 개발부터 해서 독학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웹 개발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유데미라고 하는 이제 교육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배웠었고, 그걸 통해서 배우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나가야 돼서 부트캠프에 같이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또 그런 경험을 쌓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같이 그런 부트캠프를 나갔던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의 어떤 좋은 점을 이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 밑에서 연구원으로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교수님 밑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이었고 1년 동안 이제 일을 같이 했는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을 안 듣고 뭐 하라고 하면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게 나한테 이해가 안 되면 저는 그걸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그냥 하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대학 가면 다 좋아져. 그냥 이렇게 사실 근데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저한테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었었던 음악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했었지만 그런 뭔가 내가 진짜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교수님 밑에서도 일할 때도 굉장히 발현이 됐었었는데 그냥 이제 보통 업무를 하면 지시를 하면 그냥 이거 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거의 이제 또 물어보는 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면 되지 뭐. 네. 그래서 또 했더니 왜 이렇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오갔었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좀 성과가 많이 잘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교수님 눈에는 안 좋아 보였었던 거죠. 얘는 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연구원하고 직원분들도 다 똑같은 일단 고충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계속 반박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쟤는 왜 그냥 하면 되지 왜 말만 막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꾸려서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난 그쵸.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게 난 맞지 않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좀 많이 느꼈고 내가 바닥을 기고 밑바닥을 쳐서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약이 연장되기 한 10월쯤에 이제 교수님 먼저 너는 이제 계약 만약에 종료되면 뭐 할 거냐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창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무슨 창업을 하냐? 너 취업 안 돼서 창업하는 거잖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지?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것도 맞고 취업이 안 되는 것도 맞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저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로 저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12월 계약 종료되기 전까지 뭐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도 막 제 얘기 막 하시고 막 이제 제 상록이 창업하는데 쉽지 않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다 있는 자리에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곱을 주셨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고 고마웠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맞아요. 됐어요. 화가 많이 났고 네네.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가 우연치 않게 자동화를 발견을 했어요. 자동화를 발견을 했고 그 자동화로 처음에 만든 게 뉴스레터였어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한번 스레드에 올렸는데 그게 워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한 번에 이제 막 그때 막 500명 늘고 팔로워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시장의 기회인 것 같다. 이걸 잡아야 된다. 그게 아마 7월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메이크라는 툴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메이크는 6월 달쯤에 한 것 같고 천천히 이제 올렸었죠. 그 전에도 조금 메이크 관련해서 컨텐츠를 쭉 올리다가 뉴스레터도 이제 올렸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워킹이 된 것 같아요. 5월 6월쯤인 것 같아요. 네. 그 보면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좀 시나리오를 봤는데 굉장히 되게 디테일하게 좀 짜셔서 저는 뭔가 개발자이신가라는 좀 생각도 했고 좀 뭔가 메이크를 이전부터 좀 많이 잘 쓰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메이크를 이렇게 그 연구하신 게 또 시간이 굉장히 좀 짧은 시간 안에 되게 파워풀하게 사용하시고 계신 게 되게 놀랍네요. 클래스나 뭐 엠버서더 같은 것도 운영하고 계신데 좀 약간 그런 정확히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어떤 엠버서더만의 어떤 그 혜택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셔도 너무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나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럼 한번 들어봐야지라는 좀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이크를 다루면서 맨땅에 헤딩했었을 때 경험들이 이제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이 소모가 좀 됐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동화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사실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왔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화를 아무것도 모르고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저희 이제 기초 클래스인 거고 그래서
앰버서더분들이 이제 신청하기 전에 항상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제가 이 앰버서더 신청해도 이 시나리오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답변이 그래서 교육을 들으시면서 앰버서더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답변 항상 드리고 이제 지금 그렇게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앰버서더 분들이. 그래서 앰버서더는 뭐냐? 앰버서더는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그 자동화 시나리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려요. 제가 직접 제작하는. 그래서 어제도 업데이트한 그 스노우 자동화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나리오를 그대로 그냥 제공을 해서 그냥 자기 시나리오에 그대로 그냥 메이크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세팅이 그냥 바로 돼요. 네. 그거 좀 간단하게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좀 네. 어떤 컨텐츠 올리셨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멤버십에서 시나리오 보면은 일단 이렇게 지금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네네네. 가이드 들어가 보면 저 유튜브랑 바로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들어가면은 저희 이제 디스코드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디스코드 안에 이제 바로 메시지로 들어가요. 저희 앰버서더 전용 채널입니다. 저거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디스코드죠? 네네. 그렇죠. 그 어제 올리셨던 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컨텐츠 그 그러니까 릴스랜다 수노 네. 관련해서 올리신 거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어제 저도 보면서 이런 거 그 로파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영상 만들 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좀 약간 기획력만 있으면 진짜 뭔가 AI로 활용해서 진짜 이 채널이고 지금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구나. 네. 이 채널이고 1일 됐어요. 그 자동화 저 이제 매주 업데이트되는 자동화 채널을 위에서 만든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빠르게 만들었고 제가 그 퀀텀 점프 클럽님의 좀 그 컨텐츠를 보면서 단순하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라고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좀 그게 어느 정도 좀 효율성이 있는지 진짜 이게 사람들한테 그 릴리즈 됐을 때 사람들이 볼까?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좀 트래킹하기 위해서 채널이나 뭐 스레드도 이렇게 몇 개 직접 운영하시는 걸 좀 보여주시는 게 되게 좀 다른 채널들과의 좀 차별화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은 고양이가 야옹야옹 거리는 거를 그냥 음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은 로우파인데 고양이가 울어요. 네. 진짜 약간 고양이가 부르는 거 같네요, 진짜. 저기서 어떤 과정들이 들어간 거죠? 시나리오로 보여드릴게요. 또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한 프로세스로 한 시나리오로 그냥 다 끝난 올인원 시나리오고 그렇게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또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만들었고 일단 자동화 컨텐츠 방금 보여드린 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음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필요하고 그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어떤 뭐 카디뉴스 같은 그런 폼이 있잖아요. 그 포맷에 맞는 제작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번에 묶어서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화를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기획이 단계가 있어요. 기획 단계가 있고 이 기획 단계는 키워드를 제작을 해요. 키워드를 랜덤으로 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랜덤으로 키워드를 제작한 걸 기반으로 해서 가사를 제작을 하는데 이 가사를 제작하는 거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미야오 미야오 고양이 울음소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이제 만들고 이제 기획이 끝난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굉장히 간단하게.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저 키워드는 계속 랜덤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랜덤으로 들어가고 와.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에어테이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제목하고 키워드, 가사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프롬프트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랜덤으로 잘 못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 이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면 되고 지금 이제 키워드 또 이제 랜덤으로 들어갈 거고 가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 가사는 이제 스노우 AI 맞게끔 설계된 프롬프트에서 이제 파트가 쭉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기획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오는데 이미지는 어떤 모델 사용하시나요? 네, 플럭스. 네, 플럭스 모델이고 플럭스 파인 튜닝 된 건데 거기서 이제 지브리 느낌 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드저니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플럭스를 사용한 이유가 어쨌든 이걸 미드저니를 사용할 경우에는 좀 더 프로세스가 어려워져요. 미드저니 자체는 API가 없기 때문에 유즈 API라는 개별적인 그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미드저니를 또 따로 호출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앰버서더 하시는 분들께는 최대한 좀 쉽게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플럭스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이미지가 지금 2개예요. 2개인 이유가 이 스노가 한번 음악을 생성하면 이제 2개를 만들어 봐요. 음악을. 그럼 2개를 한 번에 올리는 거죠. 한 번 딱 하면은 음악이 2개가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첫 번째 이 16대 9 이미지는 유튜브용. 그리고 이 이미지는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음악을 공유하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도 올라가나요? 네, 여기도 올라가요.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수익화하는 방법도 뭐 여러 플랫폼과 비슷하게 많은 어떤 이렇게 유입이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수익화를 할 수가 있고. 맞아요. 수노 등장하고서 저기서 이제 수익하시는 사례도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렇게 등록하시고선 이렇게 이제 음악들이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저렇게 에어테이블에 데이터를 쌓아놓고. 네. 네. 이 이미지는 단순하게 이제 소스인 거예요. 소스. 네, 여기서 한 번 더 빌드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플라시드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고, 플라시드는 카드 뉴스, 뭐 영상 만드는 거에 포매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뭐 캔바 아시잖아요. 그 캔바인데 조금 더 자동화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 툴은 좀 약간 어렵진 않나요? 뭐 피그마를 만약에 쓰실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플라시드 쓰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UI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이 유튜브 컨텐츠에서 한 포매팅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로고 하나 있고 밑에 저희 도메인 걸려 있고 여기는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구성 요소는 이렇게 딱 심플하게 3가지 있어요. 그러면은 에어테이블에 저장된 내용을 저기에다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와 글을 합쳐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영상이랑 글이랑 합쳐준다거나. 그렇죠. 맞아요. 저런 시나리오가 한 달에 몇 개나 좀 제공되나요? 매주 한 개씩. 매주 와. 네. 그래서 팀원이 이제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거가 저희의 강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엄청 또 본인 스스로에게도 동기부여를 주는 거고. 챗GPT에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달리 모델이 있잖아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API 중에서. 그리고 챗 컴플리션이라고 이제 챗GPT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API가 있고 여러 가지 API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메이커에서 보면은 이 Make API 콜이라는 서비스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엔트로피에도 보면은 Make API 콜이 있고. 그래서 이 API 콜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훨씬 더 자유도 높게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API 콜로 완성이 된 그 서비스 호출 방식인데 이 바디가 지금 보면은 맨 위에 풀 HD로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낸다라는 내용이고 그 밑에 씬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한 요소, 엘리멘트로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음악이 들어갈 거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구체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API 콜이 장점은 구체화할 수가 있다. 근데 단점은 이거를 쓸 줄을 모르면은 나는 더 한정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거 오늘 보시는 분들이 API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은 좋다.
네. 그럼 아까 전에 그 부분에 들어갔던 그 내용들은 코드를 좀 짜야 되는 부분인가요? API를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일단 URL이라고 있는데 이 URL은 쉽게 그 API 서비스가 어떤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챗GPT랑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달리로 호출할 건지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 내용인 거고 메소드는 뭐 포스트, 겟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get은 가져오는 거고 포스트는 내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는 보내고 뭔가 내가 받는 거에 대한 예상이 있다. 내가 보내고 그거에 대한 상호작용을 내가 한다. 하면은 이제 포스트 생각하시면 돼요. get은 단순하게 바로 가져오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body에서 보면 이제 코드가 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제이슨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인데 이거 정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과일이라고 있으면은 과일이라는 분류가 있고 이름, 사과, 키로수 뭐 5kg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키와 값으로 분류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 뭐 중괄호, 쌍따옴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제가 직접 절대 안 짭니다. 이거 짜는 것도 무조건 챗GPT랑 클로드한테 시키세요. 이거 직접 짜고 있으면 진짜 그거는 하면 안 돼.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네. 아 클로드 진짜 잘 짜주더라고. 그렇죠. 네. 이 컨텐츠는 이제 패션 관련 AI 패션 관련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이고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 요즘 저 약간 인스타 보면은 네. 누가 봐도 AI 같은 이미지들이 되게 꾸준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많이들 좀 요즘 활용하고 계시구나. 네, 맞아요. 네. 오 조회수가 그래서 갑자기 폭증했네요. 네. 어떤 건 한 번에 확 떴다가 네. 또 안 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잘 뜬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거를 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게 하나가 굉장히 좀 많이 뜬 것 같고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다 100% 자동화해서 만드신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봐도 되게 섹시하고 육감적인 컨텐츠가 워킹이 되는구나 많이 느꼈고 근데 그거를 적용을 여기서 만들어낸 그런 소스들로 똑같이 적용을 해도 AI가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변수들이 좀 있고 만들어낼 때도 있고 그걸 못 만들어낼 때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100% 자동화로 했을 때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100% 자동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퀀텀 플로우라고 하는 그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 퀀텀 플로우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저희의 핏에 맞게끔 필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가공을 해서 올리는 거를 100%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관리가 있고 기초 컨텐츠를 생성하고 미디저니, 플럭스 이미지 생성하고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AI로 이제 영상 만들고 11랩스로 음성을 뽑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디뉴스를 플라시드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제이슨 투 비디오로 이제 최종 동영상을 만들고 워드프레스용 블로그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한 번에 많은 걸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면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유튜브가 있고 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를 얻을 때 이 크게 두 가지 채널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요약을 한다. 유튜브에서 정보를 뭔가 받을 때 특히나 이제 외국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보는 거 시각적으로는 이해를 해도 언어적으로는 이해력이 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유튜브에 대한 내용들을 RSS라고 하는 RSS는 내가 원하는 채널을 정보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도록 체킹해주는 벤치마킹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RSS 앱을 통해서 빠르게 컨텐츠를 가져오고
그걸 이제 내재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스크립트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컨텐츠를 이제 분석을 하고 관련도를 측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다루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 그래서 저는 이제 AI 관련된 컨텐츠만 수집하기 위해서 관련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팀 페리스 유튜브 채널이고, 보면은 이제 자기 개발 내용이고 AI 관련도 0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저는 그냥 빠르게 넘깁니다. 이런 내용. 저렇게 관련도를 넣어서. 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게 너무 진짜 중요해. 그러면 바로 자동화 실행을 눌러요. 그럼 이거는 바로 우리 채널을 통해서 그 자동화. 사실 이제 아침 8시마다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지금 바로 올려야 돼. 라고 하면은 그냥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시나리오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 신기하다. 저는 이 정보를 받을 때는 디스코드로 받아요. 그래서 정보 수집이 또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줄 요약.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문서는 인스타그램에 커스텀 GPT 챗봇을 코드 없이 통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그래서 키워드 GPT 챗봇, 인스타그램 통합, 뭐 챗베이스 이렇게 있고, 그래서 관련 지수 0인 거는 그냥 이제 넘길 수 있고, 쭉 보다가 이거 진짜 핫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또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바로 컨텐츠 만들어야겠다 라고 이제 빨리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죠. 첫 번째로 유튜브로 정보를 수집해 오고, 두 번째로 이제 RSS로 정보를 수집해 옵니다. 웹에서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단계.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이 테이블 안에서 한 번에 이제 저장이 돼요. 이제 RSS도 따로 에어테이블에 저장을 해놨고, 저 유튜브는 지금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있고, 나머지는 AI 관련된 이제 웹으로 이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그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똑같아요. 이제 똑같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 와서 해당 뭐 논문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회사에 맞는 핏에 맞게끔 카드 뉴스를 생성을 해서 가공하고 이제 배포하는 과정,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눴는데, 특히 좀 이런 AI 자동화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이런 자동화가 좀 더 필요하고 어떻게 좀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한 분야가 자동화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그냥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디지털 한국에서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고, 뭐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 더 개발되면은 물리적인 것도 이제 곧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자동화로 시간을 혁신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것도 액션도 전부 다 로봇이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디지털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럼 거의 다 지금 자동화로 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에 욕심이 있고 자기 비즈니스가 뭔가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자동화를 바로 배우셔서 바로 도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지금 AI가 AI끼리 추론을 하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시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 샘 알트먼이 말하는 1단계는 이미 끝났고 이제 2단계 뭐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고민인 게, 지금은 제가 생각을 해서 AI의 도움을 빌려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은 이것도 그냥 AI가 만들어내는 날이 몇 년 안 남았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메이크 안에서도 지금 AI라는 서비스가 안에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곧 학습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땐 정말 3년 아니면은 길게 봤을 때 3년일 것 같거든요. 뭔가 뭐 예를 들어서 RSS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카카오톡으로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자동화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바로 모듈 몇 개를 탁 만들어주면서 이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또 고민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의 자동화가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이제 ROI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제 그런 ROI를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지금 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해주는 그 기업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시간이 투자될 수밖에 없죠. 시간이 투자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사실 기업이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뭐 인원으로 따진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5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5명 정도의 인원을 모든 걸 자동화를 하는데 구축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근데 그 5명을 전부 다 만약에 자동화를 했을 때 그 인건비 같은 걸 다 떠져 보면은 1년에 이제 억이 나오잖아요. 억을 우리가 앞으로 더 자동화를 한다고 해보면 그거는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재고파되는 그런 ROI를 만들어낼 수 맞아요.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모든 자동화 에이전트 그리고 모든 자동화 설계 그냥 다 바쁠 시즌이다. 지금은 AI 이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ROI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빛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쁜 것 같고요. 네네네. 그 뭐 그런 경험이 또 쌓이고 오히려 지금은 남의 시간을 아껴주는데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또 쌓이면 또 기존에는 일을 혼자서 한계가 있다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시켜서 내 역량을 더 키우는데 지금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계시다고 좀 생각하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더 기업화 시키는데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하신 거 ROI를 좀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이런 자동화가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양질의 컨텐츠를 좀 꾸준히 발행하시는 수 있도록 좀 응원 드리고 저희가 또 이후에도 또 재미난 일들을 할 수 있으면은 좀 같이 뭔가 이 자동화 시장에서 좀 역할들을 좀 감당해 나가는 또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저 모실 수 있으면 좀 더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